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걱정만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안보와 국방, 걱정하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력들을 광화문 광장에서 떠들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막을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 목소리를 막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69년 전에도 우리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무시하다가 완전한 기습을 당해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경험들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 대부분들이 다 그때 그 참 참혹한 상황을 겪으셨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때와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정말 치욕스러운 지경입니다. 지난 5월 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정권은 발사체니 탄도미사일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직도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명백히 밝혔는데도 이렇게 말 못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걸 외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현충일 기념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대신에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각한 잘못된 왜곡 표현입니다. 북한군 창설의 주역이자 6.25 남침의 주범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도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 순방에서도 의회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대통령의 국가관 또 안보관이 이런 마당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 이런 국민들의 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뭐든지 거꾸로 하는 거꾸로 정권입니다. 경제 정책도 소득이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소득이 성장을 만들어내면 기업 뭐 하나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정책으로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안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래서 이 정권이 거꾸로 정권이라는 거예요.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도 지킬 거 아닙니까? 안보 없이 어떻게 평화가 지켜지겠습니까? 경제가 튼튼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무너지면 어떻게
평화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평화입니다. 경제가 평화, 또 안보가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순서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정부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노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전후 세대들에게 6.25 전쟁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리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검정 역사교과서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바른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된 나라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제일 왕위 계승자, 왕자가 저를 계속 수행을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부국 아닙니까? 중동의 리더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서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60, 70년대 세운 그 건물들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이 나라 정말 자유주의 세력 북한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좌파 세력이 넘겨줘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가 정말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가르친다고 말을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사파가 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체 사상이 뭐냐?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주체 사상 가지면 안 된다. 주사파 안 돼.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젊은 세대들이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분위기가 안 되는데 얘기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잔소리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좀 잘 숙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꼭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은 다 그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한교안 대표님께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떡잎을 갈아야지 줄기가 살아요. 떡잎을 갈아야지 줄기가 삽니다. 네, 다음은 축사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수호하는 자유우파의 참 투쟁력 있는 동지 여러분들이 오늘 국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북한 어선 이 경계망을 다 뚫고 삼척항 방파제 들어온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국회 국방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참담한 그런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해군이 이걸 전혀 무방비로 포착할 수 없다. 레이더 탓하는 거 이거 전혀 엉터리입니다. 거짓 해명입니다. 이런 게 간첩선으로 위장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대비해서 훈련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 잡아내고 레이더망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어선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저 삼척 앞바다에 표류해서 내려왔다. 이 동력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감추려고 드는지 이거 뭐 선장 동의 얻어서 이거 폐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거 다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 선박을 놔둔 채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그거 밝힐 때까지 그거 폐선하면 됩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경두 국방장관의 대한민국 군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군인들이 제대로 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적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무장을 하고 있어야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평화를 외치는 거야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은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0.001%에서 날지도 모르니 우리는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겠다. 철저히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가야 이게 옳은 장관, 국방장관 아닙니까? 이 국방백서에 추적 그 북한군이 추적이다 하는 거 그거 다 없애버리더니 군 정신교육 자료 보니까요. 이 추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신무장해야 되는가 이거는 싹 다 빼버리고요.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우리 평화롭게 잘 가기로 했다. 이거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열심히 주입시키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인 정신교육이다. 이렇게 썩어빠진 교육해가지고 군인들이 어떻게
북한군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안보 시국하에서 우리 김태형 전 국방장관님, 또 우리 이병태 행동하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운동가, 또 우리 이건계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6.25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면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겠다. 이 모임 대단히 중요하다. 예, 여기서 우리가 허리를 똑바로 해가지고 이 허물어져가는 안보, 이거 우리가 바로 세우고 문재인 정경두 장관 정신 똑바로 갖도록 우리 모두 힘껏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이주영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이석을 하시면 대부분 자리를 많이 이석을 하시는데 함께 지금 여기에 가득 메우셨습니다. 역시 예비역 보수단체 회원님들은 다른 자세를 가지신 거라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건계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과 김태형 장관님, 이병태 교수님 모두, 또 황교안 대표님 모두 훌륭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점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주영 부의장님과 김태형 장관, 이병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쳐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국 이후에 역대 정권을 들여다보면은 지혜도 없이 민주를 떠드는 사람들이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당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파괴됐고 안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정치판에 쓰는 용어 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6.25 희생정신을 짓밟는,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창의를 짓밟는 우리 6.25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 선열 영웅들은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희생정신을 짓밟은 대통령들과 정권들은 국가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25 정신을 모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리전투, 용문산 전투, 수도고지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창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분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주의를 짓밟고 도외시키고 하는 대통령들과 정권들은 하늘의 벌을 받아서 90년대 소위 민주화 투쟁했다는 대통령이 돼갖고 제일 먼저 IMF 경제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온 국민의 DNA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의 대군을 물리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5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는 경제기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총리도 바꾸고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영국의 경제학 교수들과 언론들이 야 이러다간 영국이 굉장히 쇠퇴하겠다 걱정이다 하는데 영국의 스튜어트 랭던이라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냔 말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루코리아 한국을 봐라. 한국이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경제기적 창조하고 크게 성장하지 않았냐. 우리도 한국에서 배우면 된다. 이런 글을 쓴 것이 얼마 전에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 속에 위대한 DNA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짓밟고 아까 이병태 교수님 말씀처럼 획일적으로 짓밟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여러분들이 우리 똘똘 뭉쳐서 전진하게 되면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계 인류의 70%는 억압된 질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등불과 횃불과 같은 존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가는 고속도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물과 같은 행태들, 작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같이 청소해 냅시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백주 대낮에 발치산을 추모하는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행태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규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은 6.25 전쟁 패한 이후에 일관되게 지금 이 시간까지 공작하고 있는 것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 민족끼리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특별한 지시를 누구도 반론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공작을 고정간첩과 관료와 각 분야에 해서 공작을 해서 대한민국에 전파시키고 미국 하버드 대학까지도 공작을 해온 것이 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최소한도 북한의 전략에 노란하지 않고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요만한 공부라도 했어야 되는데 민주 떠들던 첫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계속 전파시켜야 됩니다. 취임사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끼리 고스란히 앵무새처럼 떠들어댔어요. 뭐냐? 미국이 그 뭐고 동맹 필요 없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그게 떠들어대고 또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을 용기를 100배 주기 위해서 비전형 장기술 임무를 고스란히 북한으로 보내고 판문점 넘어가면서까지도 김일성 만세 부르는 놈을 그대로 북한을 보내서 영웅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참모총장 지냈다는 사람이
판문점에서 이모 목에 꽃다발을 달아주는,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 사람을 다시 나중에 국방장관 시킨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작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주변에 이와 같은 의식의 잔존 세력을 쓸어내야 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한민국 교육을 완전히 6.25 희생정신에 반하는 교육들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꼭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조를 없앱시다. 그리고 중국과 중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5천년 한민족 역사에서 경제기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중국에다 얼마나 갖다 바쳤어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뀌어갖고 얼마나 갖다 바쳤습니까?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6.25 북한의 6.25 남침 전쟁 때 우리가 격퇴해서 충분히 남북 통일을 이루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때문에 우리가 중국 통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원수들입니다. 그런 중국을 우리가 과문 내거나 매일 규탄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사드 배치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그와 같은 정권은 반 6.25 희생정신이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현 정부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창의를 죽이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면서 명령 경제를 하고 있고 또 수사권을 남발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가급적 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게 되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30 초반에 최연소 경찰 총수를 시키시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네는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하는데 수사를 좀 덜해. 수사해서 사람 구속하고 수사한다는 거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 수사는 한 달 동안 그걸 끝내면 다행인데 야 수사하느라고 몇 달 걸려. 신문이나 1심, 2심, 대법원까지 2, 3년 동안 국가 망신이야. 수사는 경제 발전에 큰 방해가 돼. 박정희 대통령 때 보십시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인, 기업인, 공무원들이 물불하는 걸 뛰었습니다. 전진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사정비서실을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 장명을 해드렸고 운영 방침과 모든 것을 제가 건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부정부패는 구속하고 수사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야. 잘못이 있으면 뒤로 경고하고 제도 개선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물불한 걸 띄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후대의 정권들이 어디에 공작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간이 좀 지나신 다음에 저에게 야, 그 정보부에서 사람 데려다 패고 고문한다는데 그거 좀 알아봐. 정보부가 또 횡포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한참 걸린 후에 겨우 증거를 찾아서 드리니까
그걸 갖고 박 대통령이 다른 쪽에서 또 확인했어요. 그 정보부에서 사람을 범을 폭행하는 거 아시고 그 정보부장 그때 그래서 교체하신 겁니다. 그거는 정보부에서 간첩 혐의가 있다. 북한하고 연계돼서 국가 정보를 뒤엎으려고 그런다. 그럼 수사하지 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안 유지해 가면서 신문에 나지 않게 해야지. 지금 특징적인 것은 민주 떠들던 사람이 대통령 된 후에는 우리 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인권 침해하지 않게 조용조용히 해갖고 재판에 돌린 후에만 신문에 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걸 100% 다 위반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현 정부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계속 내세우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핵이 없어진다고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없을 때 2,000번을 대남 도발하고 장난을 했습니다. 군사적 장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전략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고립화시킨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전략은 뭐냐? 대한민국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단절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자. 우리한테 계속 들어와서 연방제나 하자 하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든 안 없애든 간에 핵무기를 진정 없앤다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허심탄회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계속하는 한 핵무기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진정 원한다면은 6.25 남침 전쟁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끝으로 6.25 전쟁 났을 때 21살 난 청년이 또 25살 난 청년이 신혼여행 다녀와서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전쟁터에서 3개월 싸우다가 북한에 포로가 됐습니다. 북한에 포로가 돼서 북한에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제 10년이면은 세상이 변하겠지. 10년을 목표로 참고 지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살려주지도 않아요. 20년. 또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어요. 야, 이제 살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한 번도 국군 포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보주기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인제 믿을 건 내 두 발밖에 없다. 그래서 탈북을 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보니까 나이 80이 됐어요. 80. 그런 분들이 한 20분이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소위 민주를 떠들어대는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군 포로를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국군 포로 석방해라, 국군 포로 송환하는
운동을 다시 한번 벌립시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대통령이 북한의 민족끼리 전략을 민족끼리의 방침을 취임사에서 하면서 경찰 대공과를 폐쇄했어요. 검찰 정보부가 간첩 잡는 기구가 있지만 전부 경찰 대공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경찰 대공과에서 간첩 잡는 기구를 없애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후에 소위 민주당 정권에 계속 간첩 못 잡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그랬어요. 간첩 잡는 체제를 만들어라.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못 잡는 나라, 정상국가가 아닌 나라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를 우리가 아, 조국의 원수를 고쳐서 죽입니다.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6.25 희생 정신 위에 세워진 위대한 대한민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이건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표를 준비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의 길 선언이 있겠습니다. 선언은 육해공 해병대 대령연합회 유승일 회장님과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지내신 민병숙 예비역 대령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주먹을 쥐시고 선언의 각 후렴구가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25의 희생정신과 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이런 특별 강연회를 마련해 주신 이건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의하셨던 김태형 장관님과 이병대 교수님, 이건계 대표님의 강연 내용을 여기에 함축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선언문 우리는 국가의 생존과 부국 강령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세계적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 수행에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안보 희생 사명의 길. 안보 정신이 취약하고 동맹이 약화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한반도의 국가들은 멸망하였다. 6.25 남침 전쟁에서 남침에서 피와 목숨을 바친 국군과 26개 동맹국 청년 장병들의 인간 가치와 자유 이념 수호의 희생 정신을 이어가자! 둘, 경제의욕 사명의 길. 5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60년대의 가난 극복과 70년대의 경제 도약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경제인에게 예측 가능성과 기업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삶과 경제 의욕을 죽이는 모든 규제와 각종 여건을 개혁하는 사명을 수행하자! 셋, 권리 의무 균형 종합법 개혁 사명의 길. 의무를 저버린 권리는 고난 남용이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권리의 의무를 동일시하는 정신개혁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법치주의로서 집권 세력의 신기에 따른 법집행위나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가장
원시적 질서로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을 파괴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집단의 억압된 국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도록